모바일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특징과 안드로이드 학습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윈도우 폰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당연히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와 코트린 그리고 C나 이제 C++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은 이제 XML로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이제 그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S는 이제 오브젝트 C, 스위프트. 근데 이번 최근에 나온 스위프트 UI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툴로는 이제 현재 이제 옛날 버전이라 이제 갱신이 안 돼 있는데 이클립스는 요즘은 안 쓰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iOS에는 엑스코드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개요는 좀 쭉 역사를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2010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애플이 한 57%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3% 정도가 이제 안드로이드 40% 정도가 이제 안드로이드 정도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1.0부터 지금 현재 10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후 버전은 제가 자료 갱신을 안 해서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로 이제 코드명과 버전, API 레벨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쿠키 뭐 이런 이름을 따갖고 이제 코드명을 이제 항상 올릴 때 코드명을 만들고 버전과 이제 API 레벨을 같이 발표를 했죠. 그 안드로이드 특징을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OS를 이제 무료로 배포해서 이제 배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 언어는 자바, 코트린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개발된 앱들은 완벽하게 컴포넌트 형식으로 돼서 이제 APK를 설치하면 독립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주요 기능을 보면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운영체제이며 자바와 코트린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바일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나중에 SQLite라는 이제 파일 기반의 이제 D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SQLite에다 저장했다가 이제 검색했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은 2D와 3D 그래픽을 지원하는데 이제 2D는 뭐 일반적인 이미지, 뭐 PNG, JPG 이런 거 전부 다 지원을 하고요. 뭐 GIF도 예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3차원 그래픽은 이제 서페이스 뷰에다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렌더링 하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느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이제 앞에도 설명했지만 자바와 코트린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NDK는 이제 C와 C++를 이용해서 이제 NDK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데요. 주로 NDK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C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나 뭐 그래픽 뭐 이런 고수준의 그래픽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주로 NDK를 이용해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문서 개발 도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OS가 안정화가 되면서 사용자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구조를 보면요, 크게 리눅스 커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커널 윗단에 실제 이 프레임워크가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외에 이건 실제 이제 우리 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폰에 올라가 있는 부분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안드로이드 실제 소스를 받으면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커널 소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거를 빌드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다 올리게 되면, 이제 올리고 나면 이제 런처가 이제 뜨겠죠. 런처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은 가장 요 위에 일단 여기가 되죠. 실제 이제 우리가 우리 개발자분들이 웹스토어에 만들어서 올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달력, 구글맵, 연락처, 게임, 뭐 이런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말하고요. 응용 프레임워크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이건 안드로이드 API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실제 안드로이드 소스를 말하는 거죠. 그때 운용 프로그램은 이제 API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커널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에 접근할 때 API를 통해 접근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무슨 카메라를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하드웨어를 접근할 때 여기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API를 통해서 실제 커널에 이제 메시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프레임워크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이제 하드웨어에 직접 올리거나 안드로이드를 올리거나 뭐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 소스는 이제 거의 보진 않고,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요 윗단에 우리가 만든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올리는 부분을 주로 하지만, 이제 저같이 이제 하드웨어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쪽 장비에 올리는 안드로이드를 실제 OS를 올리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리눅스 커널을 꼭 이제 한번 이제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개발자분들이 여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뭐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잠깐 나와 있는 요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뭐 SQLite를 당연히 돌려야 되니까 SQLite 있어야 되고, 또 웹키트,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이제 써야 되니까 웹브라우저 라이브러리 있어야 되고, 서페이스 매니저, 이거는 나중에 렌더링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서페이스 관련된 매니저, 이런 오픈GL, 3D, 그것도 3D죠. 3D 이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등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쪽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 이건 일반 리눅스 커널에 이제 안드로이드 소스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좀 수정을 했죠. 여기에 수정을 해서 약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뭐 우분투나 뭐 레드햇이나 이런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리눅스에다가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은 이거 옛날 자료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안 해서 옛날
옛날 자바 설치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대부분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여기 develop.android.com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요거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요. 이제 해당되는 이제 OS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뭐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시고 요 다음에 현재는 제가 윈도우로 받는 과정을 제가 이제 스크린 캡처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윈도우용이면 윈도우용이고 맥이면 맥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셋업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넥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추얼 디바이스를 뭐 설치할 거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제 폰이 없이 개발을 하려면 여기 버추얼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실행을 하고요. 이제 어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디다 이제 설치를 할지 보통 디폴트로 이제 프로그램 파일들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기본값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누르시고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에 쓰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정 파일이 있냐 있으면 그거를 이제 환경을 읽어서 하는 경우인데 보통은 처음 설치할 때는 이제 임포트할 설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 do not import setting이라고 해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설치를 넥스트 이렇게 이게 스탠다드하고 커스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환경으로 한다는 거고 이 커스텀은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배경 색깔, 글자 색깔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일일이 다 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해서 하겠다 경우만 이제 커스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탠다드로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취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배경이 하얀색인 것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이제 컴포넌트를 설치를 하는 거고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피니시가 뜨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다 되면 이제 피니시 누르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SDK 아까 위에 설명한 안드로이드 SDK가 어디 설치할 거냐 이 로케이션 부분을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SDK 요 버전 API 버전은요 아까 위에 잠깐 설명한 이 버전 이 API 그래서 이 버전이 뭐 API가 뭐 19에 돌아가는 게 있지만 뭐 10엔 안 돌아가는 거 있고 뭐 당연히 최신 폰일수록 최신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폰과 맞는 버전의 이제 SDK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야만이 이제 실제 이제 에뮬레이터나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코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최신 버전을 우선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개발 환경에 맞게 SDK 버전을 추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설치 오류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글 버전으로 설치를 하실 때 여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유저명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용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설치하면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뭐 간단하게 이제 실행을 해보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을 직접 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제 우선 여기선 간단하게 에뮬레이터 설정하는 법을 이제 아마 한번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눌러서요, 에뮬레이터 매니저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를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API 버전을 선택하시고 이거에 맞는 이제 가상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가상 이제 에뮬레이터로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실습은 다음 강좌에서 한번 이제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스마트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려면요,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정에 디바이스 정보의 빌드 번호를 연속으로 8번 정도 누르시면요, 이렇게 개발 옵션이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면 요 개발자 옵션 눌러서 여기 디버깅 옵션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USB로 이제 폰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USB로 계속 이렇게 꼽아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인식이 되면 이렇게 여기 디바이스가 이렇게 무슨 자기 삼성이면 삼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이제 텍스트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하웨이 폰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제 하웨이로 이렇게 폰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별로 이제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요 과정이 이제 디바이스가 우선 정상적으로 USB 드라이버가 설치돼서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하에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개발시 옵션을 이렇게 키고요. 그 다음에 삼성 폰이면 삼성 통합 USB 드라이버를 이 삼성 사이트 들어가서 받으셔야 되고요. LG는 LG 통합 USB 드라이버를 이제 들어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조사별로 USB 드라이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사별로 들어가서 이제 통합 USB 드라이버를 받아서 윈도우에 설치를 해 주셔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USB로 이제 스마트폰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맥인 경우는요, 이런 드라이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경우만 이렇게 각 제조사별로 들어가서 통합 USB 드라이버를 받으셔갖고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띄우시면 아까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해당 디바이스를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이제 우리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그리면서 화면을 이제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